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시장부터 알려주세요. 오늘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또 러시아 문제나 FOMC 같은 것들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이랑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미국에 비해서 오름폭은 다소 작은 편이었고요. 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오름폭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0.46% 오른 2707.02로 장을 마쳤는데요. 네네. 2700 오랜만에 들어와서 좀 찾아보니까 네. 지난 4일 이후에 처음으로 2700선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를 보였고요. 다만 네. 순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기관도 순매도했는데 개인이 이틀 연속 매도한 뒤에 오늘은 다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서 0.97% 올랐고요. 환율이 계속 이슈인데 오늘도 많이 내렸습니다. 6.7원 내린 120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하향 안정세가 아닌가 네. 좀 기대해볼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런 소식이 있네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네. 결국 이제 정부가 허용을 했네요. 네네.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 소위 말하는 핫한 이슈였죠 이게.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밤에 결론이 났는데요. 이 말씀드린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쉽게 풀자면 대기업도 중고차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고차 판매업이 다른 서비스업과 비교해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또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해도 연평균 매출액이 많았고요. 네.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여 가족 종사자들의 비중도 작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가 규모의 영세성인데 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완성차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 중고차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어찌됐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서 여기서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경기도 용인 그리고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완성차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대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현대차 그룹인 건데요. 그렇죠. 진출하는 네. 게.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던 오랫동안 안 됐던 네. 건데 이게 뭐 중고차 시장이 바뀐 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허가가 난 걸로 그렇게 보이나요? 일단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네.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 대기업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 그리고 네. 중고 업체들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요. 네네. 중고차 매매업이 2013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이 진출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네. 2019년 2월에 지정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네.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전 심의가 진행이 됐는데 2019년 11월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쪽에서 권고가 나오면은 6개월 안에 심의가 정식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코로나19. 아, 그것 때문이었군요. 네, 2년 넘게 회의를 네. 열지 못했답니다. 네네. 그 사이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재를 시도를 했는데 네. 상생안 도출에는 실패를 했다고 해요. 네. 결국에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 말에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중고차 업계에서는 반발이 좀 컸고요. 저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중기부가 중고차 사업을 대기업들은 시작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이거는 네네. 말 그대로 권고라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전이 되다가 어제 결국에는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응이 많이 엇갈리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완성차 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네. 완성차 업계 쪽의 설명을 보니까 그 대기업들이 중고차 업계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다른 나라에선 거의 사례가 없는 규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중고차 업계가 우려하는 점도 알고 있으니까 상생 방안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 이런 네. 것들을 충분히 모색하겠다 설명을 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종사자들이 몰락하고 고객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 이 대기업 말을 어떻게 믿겠냐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운 규제니까 네. 이런 좀 비정상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평가가 다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중고차를 살 때 여전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허위 매물 문제. 이거는 뭐 도무지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사실 차량이라는 게 값이 싼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비싸더라도 확실한 제품을 찾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좀 엇갈리는 게 있는데요. 네. 언제나 모든 제품이 모든 재화는 다 그렇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재화라면은 좀 싼 거 샀다가 좀 네. 안 좋으면 버리고 다시 사고 이럴 네. 수 있지만 차량은 그게 안 되거든요. 어렵죠. 예, 네.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네. 100만 원짜리라도 그렇게 못 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격은 한 5%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투명화되면은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전체 파이도 커질 것이고 또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현대차의 사내벤처로 시작한 플랫폼 기업인 오토엔이 오늘 상한가 30% 올랐고요. 네. 중고차 경매업을 하는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6%대 올랐습니다. 네. 또 다른 중고차 업체인 K카와 롯데렌탈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롯데렌탈은 올해 하반기에 중고차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고 오늘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최근에 이제 대외 경제 환경이 많이 악화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정부도 이제 경제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이게 사실은 계속 좀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 표현의 강도가 조금 더 세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최근 경제동향 3호로인데요. 이른바 네. 그린북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우선 국내 경제가 고용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수출도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걱정도 많았어요. 우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오미크론 얘기죠. 오늘 40만 명 넘었습니다. 네. 이런 문구가 담긴 게 넉 달 연속이고요. 최근에 또 물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급망 차질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펜트업 소비, 이른바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부르는 네. 그런 수요도 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일단 낮은 편인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도 소비에 지금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근원 물가를 제외하고 봐도요. 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물가 상승세가 크다고 봤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거란 설명이죠. 네. 대외 환경에 대해서는 지난 1월의 표현을 보면은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해서 경계 수위를 좀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달에는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첫 손으로 꼽은 게 역시 국제 유가입니다. 워낙 뭐 경제 전반에 뭐 광범위한 영향을 네. 미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고유가가 이어지면은 물가 말고 다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일시적인 요인이라면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하필이면 또 정권 교체기가 맞물려가지고 뭔가 좀 공전하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네. 그걸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네. 여야도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근데 이 고유가가 이어지면 다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추가 설명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데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넣은 건 아니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고유가가 이어지면 물가가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물류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비용이 다 오르는 셈이 되고요. 네. 이거는 결국엔 제품 가격 상승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네네. 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소득이 줄어드는 거랑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네. 내수 회복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프로 경제TV 뭔가요?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말인데 레몬 마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레몬이 보면은 동글동글 이쁘게 생겼지만 네. 막상 먹어보면은 아주 쉬어서 네. 그냥 먹었을 때 행복한 과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보 불균형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속은 엉망인 시장을 말할 때 쓰는 경제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에요. 네. 차량 정보를 파는 사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은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죠. 오히려 네. 수요가 줄어드는 네.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결국에는 품질이 나쁜 상품만 시장에 남게 된다 이런 건데요. 시장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한 이유를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소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